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3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뭐 잘 보내셨나요? 뭐 잘 보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네. 그죠? 벌써 뭐 한 달이 지나갔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죠? 예. 코로나는 여전히 뭐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있고. 전반적으로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 예, 같은데. 그죠? 또 백신도 뭐 시작되고 그죠? 그러면 예. 근데 뭐 변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네. 아, 끝날 어쩔 줄 때까지 모르- 끝난 네.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제 머리에 계속 남네요. 그죠?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시즌 2 시작하면서 서커스 하다 보니까 자유님하고는 좀 그죠? 과거보다는 좀 덜 만나는 것 네. 같고 또 서로 바빠가지고 좀 못 만나는 게 있고 그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뭐 바로 넘어가죠. 그죠? 오늘 주제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인데요. 자유님 어떠세요? 평소에 뭔가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인생 전반에 대한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우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막 계획을 잘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날 오늘의 할 일 뭐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점점 이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거 어. 거의 뭐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듯한 어. 기분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세워봤자 잘 안 되더라. 네. 그러니 뭐 차라리 세우지 말자. 뭐 네. 이러는 거 그죠? 예. 근데 중간에 왜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항상 생기는데 네. 그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기업들도 예. 그런 뭐 중장기 계획이니 뭐 음. 연간 계획이니 뭐 네. 이런 게 했는데 환경 변화도 심하고 이러니까 요새는 대기업들도 뭐 그런 중장기 전략 네. 이런 건 약간 선언적인 느낌이 있고 어.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도 무계획 있고 경영 뭐 네. 이런 건가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외부 변수가 네. 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그러죠. 외부 변수 변화가 외부 변수도 많고 또 그 변수들 간의 변화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전에는 계획에서 벗어나면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요즘은 오히려 계획대로 쭉 가는 게 더 예외적인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계획을 벗어나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일상적인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면 더 불안한 이래도 되나 싶고 그죠? 좀 뭐 폭풍 네. 전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죠? 예. 네. 어쨌든 그런 건 그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는 네. 좀 많이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럼 어떠세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기보다는 계획은 항상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실패다라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 다 변경이 되니까 그렇죠. 딱히 뭐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는 제가 별로 여기서 얘기하는 실패는 네. 계획에서 벗어난 애초에 그런 정한 거. 그 루트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실패라고 표현한 네, 거고 네, 프로젝트 전체가 뭐 네. 그죠 뭐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는 충분히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계획대로 쭉 경로를 설정해 놓고 이제 가다 진행을 하다가 이탈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뭐 변화된 그 환경에 맞춰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걸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좀 뭐랄까 스트레스, 짜증 뭐 이런 네. 것들이 나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예.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데 상사의 한마디로 어. 뭐 내지는 외부에서 뭐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됐을 때 네. 좀 힘든 게 아닌가 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도 요새 이렇게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정신 차려보면 저녁이야.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침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건 하나도 못 하고 어. 이제 해볼까 하면 저녁이다. 뭐 이런 날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라는 건데 이건 이 여기서 실패는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정한 목표대로 정한 경로대로 안 가는 걸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획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계획이죠, 그죠?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2021년이 시작된 지도 지금 뭐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올 초에 다들 신년 계획 세우셨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획도 점검할 겸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대부분 운동이나 다이어트 뭐 또는 뭐 독서라든지 외국어 공부 등 자기를 좀 새롭게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죠. 이름하여 신년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요. 이렇게 그 신년에 야심찬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계획대로 지켜지던가요? 대부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계획도 잘 세우고 실천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나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도 잘 안 세우고 실천 의지도 별로 없는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신년 계획을 사실은 저도 잘 안 세우는데 젊었을 때는 올해는 뭐 해야 되겠다라고 세우고 세워놓은 걸 이렇게 쭉 써놓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녹음을 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누구누구의 하루 일과 우선순위 해가지고 6개 정해놓았잖아요. 네. 저거 6년 전 건가 그런데 해마다 저걸 계획 삼아 살고 있습니다. 심플한데 어렵네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이 신년에 큰맘 먹고 계획을 세워도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계획이 좀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실패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람 중에는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저나 자유인처럼 계획을 세우더라도 약간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소한 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뭐 다치지 말고 건강히 살자라는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밥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다니자라는 등 뭐 이런 사소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거창한 계획은 어차피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좀 높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좀 사소한 계획, 낮은 계획, 사소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실패 가능성이 없는 사소한 계획을 굳이 계획을 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죠? 거고 네. 기왕이면 약간 도전적인 네, 이런 맞습니다. 게 그죠? 좋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후자처럼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소한 계획, 다시 말해서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표 수준을 좀 낮게 잡는 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랑 다름없죠.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잡아야 되나 이런 겁니다. 또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그것에 몰입하거나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달성해봤자 뭐 별로 좋아지는 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하기조차 좀 민망하죠. 그죠? 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성취 동기도 생기고요.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목표에 다가선 게 되거든요. 네. 높은 목표를 설정할수록 네.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중간까지는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실패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순간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천재 과학자인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죠? 말씀하셨듯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실패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달성 못했지만 목표에 다가간 만큼 성취를 이룬 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가령 체중을 10kg 감량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사람이 5kg밖에 빼지 못했다면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거죠. 하지만 5kg만큼 감량하는 데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예 그냥 10kg 이렇게 감량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네. 뭐 그래도 5kg이라도 뺀 게 훨씬 좋은 상태이긴 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죠.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건 처음부터 실패를 계획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신년 계획이나 뭐 다른 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다소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에도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령 10kg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7kg 뺀 사람하고 3kg 뺀 사람은 둘 다 실패니까 동일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뭐 그죠? 당연히 뭐 7kg 뺀 사람이 네. 3kg 뺀 사람보다는 뭐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 네. 합격, 불합격, 음. 뭐 대학이든 취업이든 네. 또 한참 요즘 뭐 그런 네, 시즌이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동일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7점 차이나 3점 차이나 음. 비슷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지적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서로 목표한 대학이 같아.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아깝게 떨어졌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말이 안 되게 떨어졌어. 둘 다 못 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의 모습은 다르지만 아깝게 그죠? 한두 사람 1, 2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하고 10점 이상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선택지가 다를 수가 있죠. 이건 실패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죠? 해서 두 사람이 다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다이어트 예를 들어보면 7kg 빼서 실패한 사람은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하진 못했죠. 그죠? 하지만 당사자가 실패라고 생각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3kg는 더 빼면 된다 이러고는 아직 자기는 다이어트 과정 중에 있다 하고는 계속 도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겨우 3kg 밖에 빼지 못한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러고는 아예 중간에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살다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담배 한 대 딱 피면 아이 어쩔 수 없군 이러면서 그렇죠. 실패했어 이러고는 그러잖아요. 저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그죠? 어쨌든 과정 중에 내가 지금 약간 예를 들면 담배를 끊기로 했다가 한 3개월 끊었는데 유혹에 못 참고 한 대를 폈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 잠시 그지? 네. 계속 진행이 좀 덜 된 거일 뿐인데 그다음부터 뻑뻑 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네. 실패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네. 거죠. 그죠? 사실 핑계일 가능성도 많아요. 맞습니다.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더 낮게 실패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아일랜드 출신의 프랑스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가 최악을 향하여라는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낮게 실패하라. 그러니까 베케트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대부분 실패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처음 시도하거나 예를 들면 어려운 도전에는 실패가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패를 하되 더 낮게 실패를 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음번 시도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가 지망생이 그죠?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신춘문예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투고를 합니다. 근데 번번이 낙선을 해요. 하지만 낙선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선에서 아예 탈락했느냐 아니면 당선 후보자까지 올랐다가 그저 아깝게 탈락을 했느냐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만약
당선 합격 후보자에게 들었는데 아깝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는 당선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죠? 아마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근데 아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다음번에 또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실패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더 낮게 실패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실패 안에서도 네. 또 다른 성취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패의 질적 수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싸그리 동일하게 보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제가 계획과 관련해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빨리 과실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조급하게 생각해서 성과가 빨리 날 수 있는 플랜을 짜는데 이렇게 되면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양고전 장자에, 제가 장자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죠?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새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지낼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대체로 작은 성취는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준비만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이나 그죠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성공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준비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작가가 되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는 반드시 최강권을 내서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개인의 능력이나 준비 정도에 따라서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건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면 목표 달성도 어렵고, 목표 달성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사실 뭐 책 쓰겠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엄청 많죠.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막상 그걸 꺼내보면 되게 보잘것없고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들 때가 있고. 예. 근데 이런 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가 좀 변화한 것. 예를 네. 들어 과거에는 한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뭐 지점장이 되거나 뭐 팀장이 되거나 뭐 30대 중반이면 뭐 이렇게 지점장도 하고 뭐 고도 성장기에는 그런 네, 일들이 네.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반해서 요새는 30대 초반이라고 해봐야 뭐 신입사원이 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는 더 늦어지고 활발하게 뭔가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다가 다시 뭔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짧아진.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뭐든지 빨리 승부 내고 예. 해야 된다라는 조급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마음, 조급증이 드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요. 그죠? 근데 조급하게 서둔다고 결과를 빨리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딴다. 이게 네. 시대적 흐름이긴 합니다만 시대적 흐름이 곧 지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큰 성취, 그죠?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투자해야 될 기간도 길어야 정상이죠. 그죠?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는 해마다 신년 계획을 세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1년이란 기간은 자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플랜을 세워야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장자님이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좀 준비 기간도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거나 지금과는 좀 다른 분야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잡고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1만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래요. 하루에 3시간씩, 그죠? 일주일에 20시간을 10년 동안 투자해야 채워주는 시간이거든요. 때문에 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좀 10년간의 장기 플랜을 좀 수립을 하고 해마다 신년 1월 1일이 되면 내가 세운 장기 플랜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일단 10년 1만 시간이니까 답답해지긴 하네요. 아, 이걸 그쵸? 어떻게 기다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뭔가 진정한 변화, 질적 변화를 원한다면 최소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할 생각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꼭 10년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0년 가까운 정도는 투자를 해야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면 현대인들의 인생은 단거리 여행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 가깝습니다. 현대 발달된 의학 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평균 수명을 굉장히 연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자기 뜻과 무관하게 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죠? 신천삼병 선생이 귀천이란 시에서 인생살이를 소풍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소풍처럼 짧은 여행은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각종 의료기술이 개개인의 인생을 장거리 여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서 개개인의 인생 계획, 인생 플랜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듯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저희 뭐 제임스 딘이 얘기했다 이러면서 소개했던 것 중에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그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네. 뭐 이런 건데, 계획을 세울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길어진 수명만큼, 그죠? 거기에 합당한 계획도 필요하겠죠. 그죠? 현대의학 기술은 개개인의 인생을 장거리 여행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정작 여행에 필요한 도시락까지는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은 각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비유하자면 장거리 여행 티켓은 공짜로 제공받았는데 여행 중에 일용할 양식은 각자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우리가 떠나는데 당일치기 여행인 줄 알고 한 끼 도시락만 준비하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죠. 기나긴 여행길을 쫄쫄 굶고 다니면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수명이 길어진 만큼 그에 따른 여행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생 전체를 위한 장기 플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의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장거리 여행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쨌든 뭐 장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1년 단위의 계획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장기 플랜을 좀 잘 세워서 네. 그 큰 그림에서 잘 가고 있다면 자기의 인생도 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듭니다. 그죠?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1년짜리 플랜이 필요 없다, 이 주장은 아닙니다. 1년짜리 플랜도 장기적인 플랜 위에서, 그죠? 네.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대체로 오늘날에는 정년은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졌죠. 그죠? 그래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걸 위한 계획도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인은 모두가 장거리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벌써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틀어져서 포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획은 달성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하라고 세우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패를 하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까지 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또
더 낮게 실패하는 거죠. 또 연간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장기 플랜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환경 변화가 심해서 계획한 대로 어차피 되지 않으니 뭐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뭐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고 조금 더 도전적일 수 있다면 어쨌든 자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자기 삶을 좀 더 이렇게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 이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단기 계획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럴수록 인생 전체를 고려한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계획 세울 때도 너무 현미경처럼 계획을 그저 짧게 뭐 하루에 몇 시간 뭘 하고 이런 거 현미경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망원경처럼 그저 좀 멀리 바라보는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마지막은 한 줄평 시간이죠. 우리 또 한 줄평의 대가이신 자유인님의 멋진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영도 그런 것 같아요.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계획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경영에도 계획이 필요하고 인생에도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지도가 없이 하는 여행은 그저 방랑일 뿐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한줄평은 그냥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지도 없는 여행은 그저 방랑에 지나지 않는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지도 없는 여행, 계획 없는 여행은 네. 방랑에 불과하다. 그죠? 제대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 야심차게 세운 계획도 여러 이유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케트의 주장처럼 실패를 하되 더 낮게 실패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빨리 과실을 얻으려고 성과가 빨리 날 수 있는 쪽으로 플랜을 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작은 성취는 약간의 노력과 준비만으로 얻을 수 있지만 큰 성공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큰 성공을 원한다면 준비 기간을 좀 넉넉히 잡고 장기 플랜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정년이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에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위한 계획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0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